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6월 14일 오늘 마침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희비가 엇갈리는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아침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2018년 6월 14일 지금 6시 40분에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된 분들과 낙선한 분들 희비가 엇갈리죠. 그리고 정당의 그것도 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하기를 자한당의 패배, 더불어민주당의 완성 뭐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하든 그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이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했었죠. 나의 예측이 예를 든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의 예측이 맞을까 틀릴까 라는 어떤 검증, 나의 그 말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검증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죠. 그것을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약 한 달 전쯤 전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죠. 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김태호 씨와의 그 어떤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 동영상이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김태호 씨와 김경수라는 두 사람이 그 지방 도백 선거에 경남 지방 도백 선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두 사람이 붙는다면은 뭐 김경수라는 사람이, 김경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마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맞으면은 뭐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고, 모르면은 틀렸으면은 돌팔이다 라는 것으로 처음 이제 이 지방 도지사 선거에서의 나의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아마 시험대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게 있죠. 두 번째 한 것이 안철수 씨와 이 박원순 씨의,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안철수 씨와 김문수 씨 그리고 박원순 씨 세 사람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걸 또 한번 나의 예측력 시험대에 올려놨죠. 그죠? 올려놨습니다. 그 결과는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내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변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 내가 올린 것이 있죠.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스캔들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이 스캔들 문제는 김부선 씨와 이재명 시장의 당선자의 그 스캔들 문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결과로 봐서는 경남도지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경기도지사에서도 이재명 씨가 도지사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 서울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안철수 씨가 낙방을 했습니다. 낙방을 했어요. 이렇게 낙방이 되었는데 오늘 좀 눈이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벗었는데 이렇게 낙선을 했는데 안철수 씨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김경수 씨가 당선된 거하고 이재명 씨가 당선된 거는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정도 당선이야 뭐 나도 예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것만 부각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서울시장 그 당선에 있어서 서울시장 선출에 있어서 본인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조금 변명을 해봐야 되겠어요. 변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명을 하되 앞으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주를 가지고 많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단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언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뭐 당신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맞더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씨라든지 우병우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명박 씨는 감옥에 집어넣어 놨고 우병우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틀렸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안철수 문제까지 틀렸으니까 돌팔이는 돌팔인 것 같아요. 아직 제 실력이 모자란다. 자인합니다. 충분하게 자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주 방송은 많이 안 하기로 줄여나가기로 제가 이제 내 사주를 소개합니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남의 그 사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팔이로 이제 판명이 난 이상 그지요? 돌팔이로 판명 난 이상 그렇잖아요. 뭐 남의 사주를 가지고 얘기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뭐 가끔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 청원당 역학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그저 단순 오락 그죠 연애 오락적인 관점에서 가끔 얘기할 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저 돌팔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또 저는 제 고백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평생을 이 사주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자중하되 오늘은 그 변명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변명이냐 하면은 이게 안철수 씨의 사주입니다. 일제 안철수 사주인데 남자가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은 나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실은 내가 밝힌 것은 사실이었죠. 밝힌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5월 초에 내가 서울을 가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지인 아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안철수 씨를 지지하던데 과연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5월 초에.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영상에 그 안철수 씨에게 그 승리의 카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사실 크게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철수 씨의 사주가 이민년 월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3세부터 57세 사이에, 여기 보이시죠? 57세 사이에 무자 대운이 들어와 있다. 재운이죠. 제왕, 재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운은 좋다. 이 운은 좋은데, 이 운의 중간에 만약에 안철수 씨가 위치해 있다면 내가 당선된다라는 것을 장담을 하겠다. 확신을 하겠다. 틀림없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 블로그를 지금 제가 운영했던 그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때에도 내가 안철수 씨를 응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씨가 만약에 끝까지 버텼으면은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안철수 씨 자신이 포기를 해버렸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안 됐죠. 그때 응원을 했던 이유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또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씨의 의원의 흐름을 봤을 때 당선이 불가하더라.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박근혜 씨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박근혜 씨가 당선이 되면은 그 임기 말기에 또 그 역량으로 봐서, 정치적인 역량으로 봐서 대한민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될 때, 위기를 초래하게 될 테니까 안철수를 당선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아마 그때 응원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2018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있었고, 이 선거에서 비록 안철수 씨에게 내가 승리의 카드를 던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 58세 때 말이죠. 58세 때 신자 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신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신대운이 들어오면은 이 신대운은 절대적으로 안철수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운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이 인신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충자가 들어오잖아요. 인신충이 들어온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년 되면은 이렇게 인신충이 들어와요. 들어서 내년에 안 좋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그 운이 굉장히 나쁜 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의 사주를 소개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작년에 이 산재를 당했다고 그랬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대 때에도 묘유충이 생겼고, 지금 현재 본인 운이 61세부터 지나가는 65세까지 지나간 운에서 사해충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이 왕한 신을, 그죠? 이게 왕성하지 않습니까? 왕성한 이 지지를 대운이 충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철수 씨는 혹시 내 방송을 본다면은 알아야 돼요. 내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안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운으로 봐서 올해 운이 무토 운이 끝나는 운이 지금 나가는 운이 있는데, 그러나 올해 무술년 같은 경우에는 운이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승리의 카드를 던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운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운이 올해 들어와서 작동을 하면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올해 연운 무술년이죠. 무술년과 달운, 요번 달이 지금 무오 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달운과 연운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신은 못하지만 그냥 던져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주
해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올바른 그 정치적 균형, 대한민국에서의 그 정치적인 그 균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당의 부상보다는 한국당의 몰락,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그것을 위해서 안철수 씨가 당선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차후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는 낙선을 했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측이 어긋났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이제 박원순 씨의 사주인데, 이 밑에 거는,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카메라를 낮췄습니다. 박원순 씨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왜, 박원순 씨가 63세부터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은, 물론 낳는 시를 몰라요. 낳는 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과연 어디 어떻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의 어떤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유, 이 재운이죠. 재자운이 정자가 들어오면은 이 정자와 이 유자 인수운에서 서울시장을 7년간 해먹었단 말이죠. 7년간을 해먹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무술 대운이 이 정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관점에서 인수운이 들어온다면은 나를 생해줄 때 서울시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관성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를 극하는 운이 들어와서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에다가, 그죠? 무술년에다가 또 무오달이란 말이죠. 이 무자가 전부 겹치니까 과연 이렇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는 관점에서 보내는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낳는 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 관성운이 이 인수운과 관성운이 동시에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글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 경자운이나 그죠? 경자운은 안 되겠다. 무신 같은 경우에 무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시상평관객이죠.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 해가지고 수왕 이 왕성한 운이죠. 왕성한 강한 운이고 신강하죠. 신강한 데다가 인수가 설사 가세한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저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장 뭐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무신이라든지 역할자가 어느 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떠든 간에, 근데 지금 이 무술연에서 이 무술연 또 이 무술대운에서 일단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은 대운이 이 강하게 대운이 토운이 강하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운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탄탄대로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떻든 남는 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측이 틀렸다. 그러나 또 서울 당선 그 자체가 앞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운명을 완벽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되었고 또 앞으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관상에서 처음 얘기할 때에 김문수 씨와 안철수 씨의 그 관상을 얘기할 때에 이 박원순 씨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있죠. 여기 이 주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넓고 좋다. 대부분 가장이든 남자가 어떻든 간에 사회적인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가 박원순 씨처럼 이렇게 그 매력적인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그 매력적인 관점, 섹스미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어필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박원순 씨처럼 여러 개 생긴 분들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오바마라든지 또 우리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죠.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식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광활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활동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강하죠. 지도력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얼리 수상 같은 경우,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도 이렇죠. 대부분 이게 잘 발달되어 있죠. 옛날에 과거에 일본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쪽에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분들, 자수성가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관상적인 면에서 굉장히 양성적이다. 활동성이 좋고 이런 어떤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하면 3선이잖아요. 서울시장으로서 아마 기록을 세우겠습니다. 3선 서울시장. 그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임재원이가 잘못 예측했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 예측했고, 그렇다는 면에서는 일단의 그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한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이러한 어떤 정치 판세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단순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는 그 여파, 그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된 그것은 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는 그 정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국민과는
상당히 국민의 그 정서와는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내치에 있어서 잘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 가장 뚜렷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그 결과는 아직 뭐 완전한 결과가 난 건 아니지만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남북 대화란 말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 10년간 그들이 걸어왔던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된 변화하려고 하는 현재 이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의 이 현실을 잘 인식해야 되고 국민들의 열망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현재 정서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분명하게 정계 개편이 있겠죠. 그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